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상가시장이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소매하는 비중이 온라인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이 많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저만 하더라도 상가 투자보다는 토지 투자가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가 투자가 그전 같지가 않다. 정말 소매점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더라도 우리가 상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린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아주 큰 부분의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땅 주인 되고 싶어요? 상가 건물주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상가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칼럼이나 강의에서 수많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상가 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점 영업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가 되는 쪽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긴 입지의 상가를 투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물건은 어떨까요? 제가 질문을 받은 물건이기도 한데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 물건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가 아니라 아마 표현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요.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정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사실은 물건이 애매모호합니다. 가보기 전이지만 정말 애매모호하게 생겼습니다. 자, 7호선 라인의 굴포천역인데요. 제가 여기는 안 가본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가본 것 같은데 7호선 라인 쪽 라인을 부천 개발 담당을 그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워낙에 여기서 개발하는 사례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지하차도인가요? 고가인가요? 화면을 보시니까 지하차도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차선이 넓고 좁고 떠나가지고 전혀 횡단보도가 물건지 앞에는 없네요. 예, 경매 물건은 여기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 앞에 오히려 지하차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길 건너 쪽 굴포천역을 기준으로 길 건너 쪽 유효 수요는 전혀 건너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상가를 이용하러 온다. 물론 이렇게 건너오겠죠. 이쪽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올 것 같습니다. 아래쪽이 부천 구도심으로 보여집니다. 부평인가요? 부평 구도심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아래쪽 사람들이 상가 이용하러 올 때 이쪽 넘어오느냐? 예, 당연히 일부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더라도 이렇게 넓은 길이 광로가 있다면 여기 안쪽에도 상가가 얼마든지 훌륭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땡땡 프라자들 많이 있으니까 특별한 거 이용하러 오는 게 아니라면 넘어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넘어오는 숫자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넘어오는 동선 자체가 어디서 오든지 간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물건까지 이르기까지 거리가 온다면 넘어오는 수도 굉장히 제한적이겠지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많지 않겠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이런 입지에 상가를 선호하겠습니까? 굴포천역이 있고 역 앞에 대로변의 첫 번째 코너 자리입니다. 굉장히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역에 나와서 첫 번째 코너 자리가 웬만하면 가장 좋은 자리다. 여기에 나와서 첫 번째 코너 자리가 1입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강의 때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많다는 이야기였죠. 그 전제를 달았습니다. 자, 굴포천역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역인 같은데 자, 굴포천역 이 동네가 유효 수요가 누굽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전체 상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아마 주상복합으로 아래층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 파란색에 이렇게 상가 지역이 있다면 여기 상가를 이용할 사람들이,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역 주변에 있는 상가, 그리고 그 상가 내에 있는 업무시설, 짜잘한 업무시설 사람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는 주된 유효수일까요? 아니면 이 뒤쪽에 있는 주거지 사람들일까요? 예, 아마 의견이 여러 나눌 수 있겠지만 비중을 경중을 따지자면요. 대로변에 있는 업무시설 사람들보다는 안쪽 사람들, 안쪽 주거지 사람들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여기는 대로변이라서 대로변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점들에게는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종들이 어떤 게 있나요? 자동차 전시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일종의 전시장 형태의 매장들이 1층 대형 면적을 선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가는 2층, 3층, 즉 위의 층으로 올라가는 상가는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상가는 일단 아닐 것 같습니다. 자, 1층을 보더라도 상권 조사를 면밀히 해서, 수요 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 대로변의 차량 트래픽을 이용해서 오는 유효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옆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스타벅스는 대표적으로 대형 매장을 통해서 대로변을 선호하는 그 점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상가가, 또는 내가 상가를 샀는데 여기에 유치하려는 어떤 세입자 형태가 스타벅스와 입지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면 오히려 스타벅스 옆자리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안쪽에 있는 유효 수요, 즉 주거지 유효 수요가 훨씬 더 이 상권의 메인 유효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 전철이 없네요. 예. 전철이 없단 말은, 그러면 이 북쪽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 주거지 쪽에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출퇴근 동선은 아래쪽으로 역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역이 산삼체육관역이라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자, 산삼체육관역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쪽에 주거지 사람들이 전철 타러 올 때 뭐 그럴 때 주된 유효수가 된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행복한 서해그량불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은 굴포천역을 오지 않고 산삼체육관역 쪽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요 아파트 사람들도 상당수가 전철을 타는 동선일 때는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사람들이 땡땡 프라자 상가를 이용하러 온다. 즉 아빠는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산삼체육관역을 이용하지만 진산중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애가 아프다든지 애가 학원 간다든지 할 때는 이쪽으로 올 것 같죠. 왜냐하면 산삼체육관 쪽 이쪽에는 이를 탈 프라자 상가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개 아파트 사이에도 이를 탈 프라자 상가가 안 보이고 서해 홈마트라고 하나 보이네요.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이건가? 뭐가 서해 홈마트죠? 예, 딱 보더라도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느낌입니다. 즉 마침 태권도장도 하나 있던데요. 태권도장이라든지 그런 그 뭐랄까 초등학생용 학원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좀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단지 내 상가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애가 아프다, 단지 내 상가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유수가 이용하기에 좋은 상가는 여기 신안은에 있는 요 상가가 아닐까요?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7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 세대수의 상당 부분이 횡단보도를 상가를 이용하거나 전철을 이용할 때 뭐 요런 동선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는 좋냐 나쁘냐라서 따져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상가일 것 같습니까? 좋은 상가일까요? 나쁜 상가일까요? 아리까리한 상가입니다. 아리까리한 상가 중에서 까리한 걸 투자를 하고 아리한 걸 버려야 되는데요. 이 아리한 걸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택지개발지구의 대로변에 있는 그리고 코너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 보일 것입니다. 답사를 가서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세입자를 드리고 대로변에 번듯한 코너이기 때문에 세입자도 잘 맞춰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입자가 장사가 잘 되겠느냐?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 그런 점에서 공부할 포인트가 있는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